이번에는 파혼 고민인데, 그러니까 제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예비 신랑이 싸울 때마다 말을 잘 안 하고 자기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이분이 요청을 한 게 뭐냐면, 혹시 그런 배우자랑, 결혼을 한 분이 혹시 있나? 본인은 그게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6년이 되셨고, 6년 사귀고, 태어나서 제대로 연애를 해본 게 처음이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어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지적했다고 기분 나빠서 2주간 연락을 씹어요? 그건 좀 너무한데? 너무 심한데? 2주간 연락을 씹으면 그러면은 전화도 안 받고 뭐 문자나 카톡을 해도 거기에 답장도 없고 뭐 그랬다는 얘기죠? 회사 선배들이 남자한테 뭘 얘기할 때 진짜 조심해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얘기할 때 조심을 해서 얘기를 해? 조심해서 얘기할 게 있을까요? 가르치듯 얘기하지 말고 약속 시간도 늦을 때가 많고 여러 가지 갖췄네 상대 남자친구가. 그래서 알람 맞추고 시간 지키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쁜지 사과도 안 해요. 알람 맞추고 시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이게 쌓이고 쌓였으면은 알람까지 맞추라고 얘기를 했겠어. 점원한테 무례하고 추하게 먹어. 자기 위주로 먹고 먼저 다 먹어버리고 얘기하면서 먹고 싶은데 자기 배부르면 젓가락을 놔버려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고 싶은데 먹을 거 많을 때 많이 먹으라고 배웠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게 상관이 있나? 아무리 20살 때까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해도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학을 다녔든지 그게 다 사회생활인데, 계룡남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런 직업이나 뭐 돈벌이나 이런 거는 좋은가 보네. 몰라서 이럴 수는 있는데 이 사후 처리가 중요한 거지. 부부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6년 정도 만났으면 명령조로 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는 안 좋은데 이런 거는 좀 하지 마. 오빠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들으면 이제 말수가 줄어들고 말을 안 해버리고 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꽁하고 있고 인상을 쓰고 있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상담 요청자님도 좀 신경이 쓰이겠지. 데이트하는 내내. 그랬다가 이제 집에 갔을 때 기분이 많이 나쁜가 해가지고 집에 잘 갔냐 뭐 이런 거를 먼저 카톡이나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죠. 그랬을 때 또 대답을 안 해버리고 그냥 대답을 안 해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한 날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예비신랑이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이게 내가 너한테 지적받을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나도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 말을 안 하게 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던가. 대답을 안 하고 자기가 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도 사과를 요구하면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점만 빼면 다 좋은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남자인지 고민이 되네요. 적금도 들고 있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성실하고, 뭐 계룡남이라서 직업도 좋은데 술 담배도 안 하고 거기 최고네요. 지금이야 결혼하기 전이니까 조금 더 잘하겠지.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와이프가 편해지고 뭐 자식이 이제 조금 크고 그러면은 와이프랑 자식한테도 조금 하대하고 막 이렇게 좀 깔보는 그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기는 한데, 상견례 전에 남친 어머니랑 둘이 차 마시면서 얘기했더니 남자 기죽이지 말라고. 이래서 그랬구나. 눈치 보며 키워서 그래서 금쪽이로 키우셨다. 남친이 용돈 드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네요. 머리 아프겠네. 이게 남의 가정교육을 내가 들먹거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남친이 가정교육을 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남친이 요런 행동을 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날카롭게 굴고 막 식당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남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남친 어머니가 내 아들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AS를 안 해준다 이거지. 그거 AS 필요한 건데. 본인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 어머니는 잘 맞춰주라고 하고 그 정도도 그걸 못 맞추겠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한 거겠지. 남친이 말을 하고 싶을 때까지 좀 냅두라고, 그 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라고. 자기에 대해서 뭐 좀 지적을 했을 때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데이트도 다 망쳐버리고 인상을 박박 쓰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뭐 잘 들어갔냐 그러면은 너 때문에 기분 나빴다 끝. 그리고 2주 동안 잠수 타버리고 그러면은 결혼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수틀리면은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런 사람이랑 살면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답답해서요. 사람 짜증나게 다 만든 다음에 이런 애들이 이게 심리전 같은 거거든. 한참 있다가 톡으로요. 이게 그냥 심리전이야.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싶어갖고 하는 심리전이에요. 그냥 인생사가 투쟁인가 보네. 이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하면 자기가 이겼다는 심리인가요? 사람 속 태우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지적을 안 할게, 그냥 지적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사람 감정이 그런가. 그 지적만 안 하고 나머지 거는 다 기분 좋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 내가 풀리지가 않는 이게 있는데, 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자기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알았어, 신경 쓸게, 나는 모르고 있었네, 알려줘서 고마워. 그게 아니라 야 이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네가 그렇게 지적할 거는 아니지. 근데 지적을 왜 그렇게까지 해? 봐봐, 나는 이러이러했어. 근데 너는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런 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뭐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회의가 될지 논쟁이 될지 뭐 말다툼이 될진 모르겠지만 말다툼이 낫지. 차라리 입 다물고 말을 안 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너 기분 나빠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뭔가 공격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더 아주 악에 바치게 열이 받게 만드는 거야. 그런 심리예요. 이거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관심을 끊잖아. 관심을 끊고 그래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전혀 지적 안 할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또 서운해.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준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춤을 춰줬으니까 땡큐, 이런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네 의도에 반대로 할게, 네가 원하는 거에 반대로 할 테니까 너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 그냥 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아닌 척은 내가 가끔 할 수 있어. 나한테 이득을 준다거나, 나도 어느 정도 대인관계는 갖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옆에 있어줘야 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나는 그냥 그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터치 안 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죠. 뭐 잘못된 점이 보인다거나 그런다고 해도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지적 같은 거 안 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서로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그 관계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귀찮으니까 안 혼내는 거 있잖아. 잘생기고 지적 매력이 넘쳐요. 그래요. 겉보기엔 1등 신랑감인데 지인들에게는 친절해요. 지인들에게 친절한 것도 그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친절한 거겠지.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미쳐버리지. 또 대답 안 하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일은 진행이 안 되고, 그래 쿨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안 보여. 이런 스타일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 맞아. 자기가 지적받으면 그냥 야마가 돌아버려. 그냥 꼭지가 돌아버려.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치, 관계를 지속하려니까 얘기하는 거지. 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말해야겠다 싶어서 말한 걸 텐데 그걸 갖고 쌩까버리고 그냥 딴짓을 해버린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해버리고. 사과하는 것도 습관이고,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하거든요. 지는 사과한 적이 없다고? 아이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 그럼 본인이 혼낸 적이 없다 이 얘기네. 혼을 낸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혼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혼을 밖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신 개조를 시킨다는 의미거든. 혼낸다는 의미가. 이 사람한테 혼이 있잖아요. 이게 정신이지. 근데 이제 옛날엔 혼이라고 표현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혼을 냈어. 나왔어. 혼이 빠졌어. 그래갖고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정신개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엄마 다신 안 그렇게, 그만 때려, 뭐 그만 혼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럴 때까지 혼나야 되는 건데,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면은 그 부모는 혼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혼을 내봐. 정말 제대로 혼내봐. 잘못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지금은 뭐 부모가 때리는 것도 뭐 나라가 금지를 하고 있는 판이기는 하지만 진짜 호되게 혼나면은 무서워갖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어딜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인정을 안 하고 기분 나쁘고 그냥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만날 때마다 꽃을 사온다고요? 또 이거는 의외네. 그러면은 말로는 어때요? 멘트 같은 거는 사랑을 속삭이는 말이나 뭐 예쁘게 하는 말 있잖아요. 와,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났을까? 이렇게 착한 여자를 만났을까? 야, 너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오늘 진짜 다리가 길어 보인다. 평소에는 다리가 짧아 보였는데 뭐라든가 뭐 이거는 그런 거는 할 줄 알아. 그런 거를 보통 할 줄 모르는데 지적당했을 때 인상부터 쓰고 딴점 피우고 이러는 애들이 보통 그러는데 신기하네. 이건 또 반전인데? 데이트 비용도 이제 남자가 책임지려고 하고 우와 요런 정도만 돼도 뭐 근데 내가 뭔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진짜 우리 10대 때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뭐 잘못해놓고 야 너 왜 그렇게 해 막 그러면은 뭐씨 막 이러면서 막 욕부터 하고 내가 막 이러면서 오히려 약 올리려고 하고 그냥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한 건데 막 이러면은 진짜 정말 손 올라가. 진짜 죽박 마려워. 아유 근데 또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근데 돈도 잘 쓰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꽃도 사다 주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닌데 근데 나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손은 올리면 안 되죠 당연히. 아니 뭐 그냥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를 뭐 굳이 손을 올려요? 나 머리 아프네. 너무 이게 딜레마잖아. 그러네. 눈치 보고 비위 맞추기만 해야 돼. 자기는 다른 여자는 사귄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들 딸 많이 낳고 그치 행복하지. 남친은 지금 신이 났고요. 근데 신났는데 왜 지적받으면은 왜 삐져. 2주 안에 결혼 날짜를 잡자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네. 난 왜 이런 솔루션이 생각이 안 났지? 나한테 상담하지 마. 솔루션을 못 내는 사람이야. 명쾌한 솔루션이 없는. 그래 대화와 타협은 어쨌든 필요해.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말을 해야죠. 그쵸? 네. 고마울 게 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거 너 개선 하지 않으면 나 결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파혼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 맞아. 이게 판단이 맞는 거야. 요즘 혼기찬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은 정말 똑소리 난다. 그래라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 아무리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맨날 꽃 갖다 주고 뭐 그런다고 해도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건 나도 동감이야. 상견례하고 망설여지는 상태. 그래요. 얘기를 해보시고 한번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후기를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이것만 말해드릴게요. 예비신랑이 오케이 나 너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했으면 오케이를 해. 좋아. 그러면 우리 결혼 준비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안 좋은 습관이 또 보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 뭐 충고를 한다던가 뭐 해봐요. 그랬다가 반응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왜 달라진 게 없냐라고도 한두 번 정도는 얘기를 해줘요. 남자친구한테. 피드백을 줘야지 그 정도는. 그 정도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아. 애초에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0년인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맞아 그랬네 라고 하면서 내가 준 피드백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다. 그리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이 있지. 근데 말로는 오케이를 한다고 해놓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야. 내가 안 풀리는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얘한테 관심을 끊어버리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난 이게 안 풀리니까. 근데 요거 한 칸이 쌓였어. 또 한 칸, 또 한 칸.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아예 알았어. 그럼 나 너한테 지적도 안 하고 충고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할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가 돼요. 그럼 서로 이제 기분이 나쁜 상태로 그냥 대화가 단절되고 무늬만 부부로 사는 거지. 그럼 자식이 태어나면 그럼 자식들이 대화가 단절된 부모 밑에서 살아봐. 자식한테도 그렇고. 네, 잘 얘기를 해보시고 좋게 얘기하세요. 좋게. 좀 차분하신 분인 것 같은데 좋게 얘기를 해보고 뭐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그럴게요. 아우, 제가 네, 상담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듣죠. 그럼 여기서 라이브 마칠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